유튜브 한 지 이제 몇 년 됐지? 나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든 게 그때였거든? 2015년에 나 원래 스튜디오 홍보하려고 네. 그 유튜브 채널 만들었었어. 그때 노우 스튜디오라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직원들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잘 된 거지. 지금 몇 년 되냐? 2018, 19, 20, 21, 22, 23, 24, 지금 25년이잖아. 그러니까 잘 된 지는 한 8년 됐단 말이야. 8년. 채널 잘 된 게. 근데 그러면서 사실 맨날 욕 먹었던 것 같아. 그 내 채널 그거 데이터 보고 있잖아. 네. 어때? 댓글 중에 욕이 안 달리는 날이 하루라도 있니? 없죠, 거의. 없지. 하루도 안 빼놓고 욕을 먹었단 말이야. 8년 동안. 잘 안 될 때는 욕을 안 먹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관상이 문제다. 이 새끼 관상 얘기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런 거 신경 쓴 거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썼거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마이웨이로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인지 그거를 신경 쓰기로 했어. 그 부분을 고쳐보기로 했어. 성장이 정체되면서 좀 그런 것들까지 신경 썼던 것 같아. 왜 사람이 약해지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신경 쓰게 되잖아. 뭐 이런 것도 달리거든. 뭐 강의파리, 성공파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강의는 사기다. 사실 뭐 그 생긴 거나 이제 뭐 말투나 이런 걸로 그러는 거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 받았지.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뭐냐면 설득할 마음이 없었어. 설득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랑 말을 섞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이거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났잖아. 근데 그런 거를 안 물어보는 사람도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 알게 됐어. 이거 얼마 만에 성과 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순수한 거야. 야, 근데 내가 이거 말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 강의파리들한테 해주는 얘기라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값을 만들어서 보여주자고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시작하면 그게 없어. 처음 내가 뭔가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되는 사람만 된다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5명 대상으로 했어. 근데 5명 다 됐어. 근데 그 5명은 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기 애매하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강의 파리를 만약에 하잖아? 그럼 그거를 오래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상한 수요들이 서로 엮여서 그런 건데 고객도 빨리 하고 싶어. 그치? 네. 근데 세상에 빨리 하는 거 없거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생각하는 방향은 빨리 될 수가 없어. 빨리 되게 하려면은 그냥 정해진 걸 해줘야 돼. 근데 정해진 걸 하면은 세상은 바뀌거든. 특히 SNS 트렌드 이런 거 되게 빨리 바뀌잖아. 뭐 장사도 마찬가지. 스마트 스토어도 계속 바뀌잖아. 들을 때 만족도는 정한 게 높아. 단기간에 나오니까. 근데 이 방법을 바꾸는 사고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편, 오늘의 어떤 내 작업하는 방식을 다 녹화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럼 뭐야? 똑같이 하겠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게 나온 것. 근데 그거가 만족도는 높아. 근데 실제로는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어떻게 그 방법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 사고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만들었더니 이게 한 240강 정도 되는 거야. 비즈니스 PT가 길어진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40주 동안 불만들 있잖아. 누구나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문이야. 그 사람들은 악의가 없어. 사기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사기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어.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사기인 애들은 벌써 치고 다 떠났어. 사기인 애들은 채용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 그리고 비즈니스 PT처럼 오랫동안 할 수 없어. 구조에 투자할 수 없어.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우리 구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 개발에도 투자하기 어렵지. 사기면은 그거를 왜 투자하냐? 빨리 팔고. 빨리 팔고 날르면 되지. 그러니까 난 그래. 이 강의파리 시장은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트렌드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100개 모아도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한경에서 일할 때 선배들이 다 지우라는 거야. 우리가 테이프를 막 쌓아놨었거든. 인제스트 한다 그러는데 인제스트한 데이터들을 다 지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싹 날렸어. 너무 아깝잖아. 옛날부터 했던 건데 한두 개만 남기고 다 날리래.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지금 코스피가 얼마 됐습니다. 이거 있잖아. 네. 코스피 가격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배워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누구나 돼요. 이거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매번 그거 데이터를 체크를 하잖아. 네. 그게 지금 3월까지 체크했을 때 3월 기준으로 85.9 정도. 35주차 이상 과제를 수행해 왔을 때 이런 거지. 우리 전체 커리큘럼이 40주인데 그거지. 최소 보장 금액은 얼마냐. 최소 보장 금액. 원래 이런 거 답을 못해야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봤어. 그러니까 이 수강생의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대1로 다 트레이너가 붙어 있으니까 이 매출 데이터 추적이 되는 거잖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이 사람 얼마 버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보장이라는 단어 있잖아. 단어. 그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누군지 상관 안 하더라도 하위 10%만 아니면 50만 원 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엄청난 거야. 우리가 상위 값으로 광고를 하면은 뭐 한 달에 30억씩 하는 분도 있었어. 몇 억씩 하는 분들은 많아. 몇 천씩 하는 사람들은 더 많지. 1000만 원대에 있는 분들은 훨씬 많아. 거의 20% 수준까지 1000만 원 넘어. 그런 건 있겠지. 주원규 채널은 똑똑한 사람들만 보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벌써 이제는 이 비즈니스 PT라는 걸 한지 우리가 1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인증 같은 것도 그래. 너가 유튜브 가르칠 수 있냐. 사람들이 이제 나 옛날에 채널 했던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나도 그 채널에서 조회수 수익을 20억 뽑았고, 그 다음에도 채널을 몇 개씩 운영을 했었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내가 책을 팔면서 알았어. 내가 그때 뭐였냐면 킵고잉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근데 내가 조회수 수익이 조회수 하나당 거의 한 8원?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10만 뷰를 뽑잖아. 그럼 80만 원이 들어와. 100만 뷰를 뽑으면 800이 들어온다고. 근데 거기에 객단가 높은 것도 아니고 책이 그때 만 얼마였거든? 근데 2만 원으로 따져도 그게 조회수가 10만 뷰가 나왔는데 책이 8,000권인가 팔린 거야. 1억 6천이지. 엄청 뛰네. 똑같이 10만 뷰가 나왔는데 책이 8,000권이 팔렸다니까? 아씨,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매년 책을 낸 거야. 그리고 계속 책 쓴 거야. 근데 클래스 101 팔면서, 클래스 101은 얼마야? 클래스 101은 그때 20 얼마였어. 그리고 내가 10만 뷰짜리 영상 4개 올렸거든? 그 커뮤니티 글 2개랑. 그 거의 40몇 억 팔렸던 것 같아. 그냥 완전 달라. 상품을 갖다 붙여도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거의 매년 강의를 찍었던 것 같아. 클래스 101도 하고, MKYU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크에듀도 하고, 지금 비즈니스 PT도 하잖아. 그거 만약에 내가 SNS를 한다면 그 뒤에 붙어있는 상품이 있으면, 근데 지금 뭐 상품도 안 어렵잖아. 내가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했었거든.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할 때 그때 내가 했던 것도 똑같은 전략이었어.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다면 그 판매량을 기반으로 협상이 된다. 그때는 뭔 짓을 했었냐면은 네이버에서 사. 그냥 내가 소싱을 할 줄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잖아. 네이버에서 그냥 샀어. 너무 이뻐. 그다음 그거를 그 사람이랑 똑같은 가격에 팔아봐. 근데 내가 완판을 시켜? 나는 이득이 없이 손해만 있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디서 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너무 다행이었던 게 내가 렌탈 스튜디오라는 걸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쇼핑몰 사장님들 너무 많이 오잖아. 이거 어디서 구해요? 이거 물어보니까 남대문 가서 산대. 남대문 갔어. 남대문 갔더니까 좀 마진이 생겼어.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뭔가를 사서 팔았다면 망했을 거야. 못 파니까. 근데 내가 얼만큼 파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남대문 가서도 얼만큼 사야 되는지 아는 거야. 짜장면집 하는데 짜장면 만들어 놓고 파는 사람 어디 있냐고. 주문 들어오면 만들지.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한다니까. 왜냐면 유통기한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팔리면 어쩔 건데. 안 팔리면 그냥 손해야. 그래서 그 방식,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강의 때 했던 거를
여기다가 접목을 한 거지. 근데 요즘에 뭐가 더 좋아? 쿠팡 파트너스가 있잖아. 대박인 거야. 그때는 네이버에서 사다 파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소매라는 이름을 붙였었거든? 근데 그거가, 그 욕을 좀 먹었어. 왜냐면 판매하는 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갖다 팔면 되냐. 그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쿠팡 파트너스는 도의적 문제조차 해결이 됐어, 지금은. 그게 2018년이었고. 그러니까 18, 19, 20, 21, 22, 23, 24, 25. 지금 8년이 지났고,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합법이죠. 지금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 그때 1688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대문에 갔다가 뭐 사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야 된다는 거야.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거야. 그때 무슨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중국에다 검색해봤더니 사이트가 1688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 그거를 한 거지. 근데 그거는 뭐야, 단편적인 거잖아. 그때의 얘기인 거잖아. 잘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걸 물어봐. 그냥 1688 어떻게 들어가요를 물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변하는 거를 배우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쿠팡 파트너스로 바뀌었고, 공구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이 또 바뀌었지만, 트렌드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건 판매량을 먼저 만들고 마진을 파내려가는 논리와 구조에 대해서는 안 변했단 말이야. 지금도 돼.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세상에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세트를 배워야 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유튜브도 조회수도 변한단 말이야. 변하지 않는 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어떤 욕을 듣는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갚아줄 필요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강의를 만들게 된 것도, 그 다음에 보장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85%의 성과, 최대값과 최소값, 중위값, 그 매출에 대한 값을 전부 다 까잖아, 우리 회원들. 건물 1층에 가면은 매일 회원들의 매출 변화량이 나오거든. 회원 매출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커. 명예전당도 있고 회원들의 매출을 전부 다 걸어놨어. 왜? 내가 느낀 게,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만 줄 뿐이야. 근데 옛날에는 증거가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누군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얼마 버는지 물어보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이 짓거리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익을 올렸어. 근데 내가 된다 그래서 남들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올려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뭘 올렸냐면 창업다마고치라고 내 친구를 한 걸 올렸어. 그러니까 한 명이잖아. 그건 누구나가 아니잖아. 지금은 몇천 명의 인증을 가지고 있어. 놀라운 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병신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듣고 부러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강의를 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격적인 게 아니라 얼마 벌어요? 인증할 수 있어요? 이거가 뭐냐면 그 강의를 사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어. 최소 보장금액 얼마예요? 그 강의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악플이랑 나를 원해서 하는 악플을 구별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답이 잘못 나가는 거야. 나는 이만큼 벌어요. 그럼 뭐야? 남들 볼 때 재수만 털리는 거야. 재수 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상태인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잖아.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왔을 때 기대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상태인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스펙트럼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안 되는 사람은 40주를 했을 때 50만 원, 60만 원에서 끝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잘 된 사람의 나는 40만 원, 50만 원의 출발선에 선 거야. 세상에 몇 조를 버는 기업도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했다고. 벌어지는 돈은. 심지어 요즘에 투자 받아서 하는 애들은 적자에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1000만 원 가는 사람은 모두 500만 원을 구간을 통과했고 50만 원 구간도 통과했고 10,000원 구간도 통과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죠. 그냥 느릴 뿐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가속이 된다. 내가 매일 욕먹었다는 게 사람들의 니즈를 매일 알았구나. 물론 그냥 개 쌍욕도 있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런 거는 그냥 그거를 내 삶에 반영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제끼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은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질문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 부분마저 좋아지잖아? 그 부분마저 좋아지면 큰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부분이 힌트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PT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얼마 버는지 공개하는 게 세무조사만 앞당길 뿐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편집해봐. 네네. 이런 거야. 많이 가르칠수록 많이 알게 돼. 그러니까 가르쳐본 경험이 많을수록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를 알게 돼.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가르쳐야 되는 문제. 그 문제는 아니지. 그 굴레에 빠지는 거야.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되고 그걸 포함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야. 봐봐. 그걸 포함한 솔루션을 만든다는 건 그 본질에 가는 거고, 너 고객 100명 중에 고객이 100명이 있다면 몇 명이 수익화가 돼? 라는 질문이 사실은 그거를 알면 내가 그 강의를 사고 싶어 라는 것이란 본질적으로는 그 질문이라 그랬잖아. 네. 이거 얼마 만에 이만큼 되나요? 그치? 네. 그건 뭐야? 본질적으로 그것을 알면 내가 이걸 구입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거 아니야. 그럼 가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의 본질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지고 내 강의를 바꾸고 싶다가 그게 본질이야. 물론 구매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커리큘럼에 대한 거는 강의에 대한 관심 갖고, 이거 얼마 만에 돼요는 나를 공격하는 질문 같은데, 실제로 기전은 이 커리큘럼 묻는 사람은 강의로 오지 않는다니까. 구입으로 오지 않아. 뭐 하는지만 보려고. 뭐 하는지 보려고. 그게 좀 다른 거야.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자신은 인지를 못한다고. 어떤 트레이너에게 한 질문이 센터장으로 접수되고 우리가 질문이 수집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AI도 가르쳐주고 트레이너도 가르쳐주고 센터장도 가르쳐주고 그런 거를 만들잖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행동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을 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강의 구조상에 만들려면 나도 여기 지금 이 비즈니스 PT에 10시간 넘게 넣고 있지, 매일. 네. 매일 10시간 넘게 넣어. 12시간? 아니, 사실 자는 시간 빼고 다 넣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경제적 자유는 아니지. 이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냥 노는 거지. 그래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못 만들었어. 사장이 노는데 사업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 넣는 사람 누군가 딴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사장이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나 경제적 자유 할래 하고 맨날 놀잖아. 그게 망해. 놀면 망하지. 안 망하면 나도 땡큐지. 나도 이 비즈니스 PT에 대해서 하루 1시간, 2시간만 넣어가지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벌고 싶은 돈이 크면 넣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내가 1-2시간만 넣고 싶으면 1-2시간 만에 벌 수 있는 돈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실제 그걸 수행하는 시간은 짧을 수 있지. 고민하는 시간을 다 넣어야 돼. 고민하는 시간은 왜 안 넣어? 그렇지 않아? 고민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요. 근데 고민을 안 하고 순수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찍는 시간, 강의 촬영하는 시간, 아웃풋의 끝단에 있는 시간만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바나나 파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실제 거래하는 순간만 따지면은 한 3초, 5초? 뭐 그거밖에 안 걸리지. 그 땅을 사서 바나나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게 육성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니면 뭐 배로 와가지고 뭘로든 오겠지. 나 모르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유통시장을 거쳐가지고 그게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 파는 순간만 따지면 10초 만에 5,000원 버는 법이 될 수 있지. 아니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수능을 하루잖아, 하루. 그럼 하루 만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치, 그 수능 시험을 하루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넣어. 한 3년 가까이 다 준비를 하니까. 그치, 뭐 요즘에 대치동 이런 애들은 한 뭐 3, 4살부터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거야. 그냥 그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시간만 따져서 계산을 하면은 엄청 짧지.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은 엄청 길다는. 고민이라는 건 하려고 마음 먹잖아? 그러면 영원히 할 수 있어. 아이디어라는 건 내가 내려고 꽂히잖아? 그러면 영원히 낼 수 있다고. 그럼 업무 시간이라는 건 쪼개서 어떤 한순간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실제 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애초에 쪼개낸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인간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남의 머릿속을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있어. 응? 근데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근데 일하고 있어. 근데 밖에서 보면은 일하고 있는 걸로 보일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는 걸로 보일까? 멍 때리는 걸로 보일 수 멍 때리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남의 노력은 안 보여.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는 순간, 왜 이렇게 어렵지? 쟤는 이렇게 하면 되던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냐면 생각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실제 행동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 그 생각하는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의가 되려면 눈에 안 보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순간들 있잖아. 인간의 특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거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잡아내기가 어려워. 근데 잡아서 가르치잖아? 그럼 배워져. 그게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걸 구체적인 훈련 형태로 만들면 배워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년이 지나니까 졸업생들이 나오잖아. 네. 그 졸업생 후기를 봤어. 나 보다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후기 내가 한번 볼까? 엉규 형님 존경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2023년 말이었다. 내 삶은 그냥 그랬다. 인생의 고비들을 어떻게 버텨냈고 누군가는 괜찮다 할 수입이 있었으나 그냥 그랬다. 2023년 12월 21일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용산 모처 포장마차에서 그를 만났다. 일행이 많았지만 실례라고도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진짜 연예인보다 그가 더 연예인이었기에 사석에서 갑작스레 받은 요청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다. 매주 진행해야 하는 과제, 강의, 수강, PT, 영상 업로드까지 가히 스파르타식 훈련이 아닐 수 없었다. 본업을 하면서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양이었다. PT회에서 강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한다. 나머지 공부라니 25년쯤 젊어진 기분이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냈다. 내가 10년의 세월 동안 격투 스포츠를 하며 배운 것. 싸움은 내가 원할 때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지치고 아파도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상대의 주먹을 받아내고 카운터 펀치를 내야 된다. 동작은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 억지로라도 움직이고 한 발이라도 더 던져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9개월을 보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더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영상을 만들었다. 그 결과 오늘의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유튜브 구독자 12,000명, 카톡 단톡방 사용자 2,300명 2개 방, 홈페이지 가입자 1,900명, 월 수입 1,000에서 1,500만, 출판사 선제안으로 저서 집필 중, 클라이언트 무제한 공급, 변호사 등 전문직, 정치인 등 양질의 클라이언트 포함, 강의 문의가 계속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 조작도 가능한 쓸모없는 수익 인증 여기서는 안 할 거다. 모든 활동은 익명의 아바타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 활동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믿기 싫으면 많은 것이지만 나는 내가 겪은 바를 순전히 고한다. 저는 누군지 아니까. 잘하고 계시죠. 사실 이전에도 마케팅에 관한 많은 책과 강의를 접했고 현업에서 느껴온 것도 많다. 그래서 트레이너님이 이번 주 강의는 어땠나요? 물으면 오만방자하게도 놀랍진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기도 일쑤였다. 물론 새롭게 배운 것도 많다. 정말로 많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PT 강의에서 최고였던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인사이트를 매끈하게 정리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비포 애프터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매끈하게 개념을 정리한 다음 무조건 아웃풋을 뽑아내도록 쥐어짠다. 좋은 기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비즈니스 PT를 만나고 나의 삶이 현저히 나아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블로그 소개에도 적혀있듯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출발선이라는 생각이다. 단 1도 만족이 없다. 없이 태어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창을 구른 탓에 경기장까지 뛰어오는 길이 한참 멀었다.
비즈니스 PT는 내가 경기장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치를 본 경기에서도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병법소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도 워크시트와 메모지를 꺼내 먹는다. 까먹은 강의는 또 열어본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PT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 개조의 용광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비즈니스 PT 들을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일 것이다. 월 50만 원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망설이는 이유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일주일 동안 허투루 쓰는 시간을 적어보았다.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니 매주 온라인 강의 듣는 시간, 과제 시간, 주 1회 오프라인 이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감하게 신청했고 운이 좋게 자리를 배정받아 40주간의 비즈니스 PT 여정이 시작됐다. 비즈니스 PT 장점 3가지. 이론과 실전의 조화. 비즈니스 PT에서 다룬 이론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대학교 수업으로 치면 4과목에서 6과목 분량의 느낌이다. 때론 이론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론 없이 무작정 실행만 하면 불필요한 실행착오를 겪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한 필수 지식을 갖춰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잡아준다. 그렇다고 이론만 알려줬다면 비즈니스 PT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훈련량은 이론을 뛰어넘는다. 매일 주어지는 과제를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길러진다. 심지어 매주 영상을 올리니 실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매주 피드백을 받으니 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과 실전의 선순환을 비즈니스 PT에서 경험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소통. 1주차부터 40주까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다. 데이터로 내 사업의 강점을 강화하고 데이터로 내 사업의 약점을 개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 트레이닝은 시작이고 그 위에 최소 10명 이상이 데이터로 의사소통하며 나의 매출을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그 많은 인원이 오직 나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점을 찾아 피드백 주고 있다. 성장하지 않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비즈니스 PT는 절대 얕은 수법이나 단기적으로만 통하는 마케팅 기술 따위를 배우지 않는다. 아이템 선정부터 각종 SNS 키우기, 랜딩 페이지, 사업 구조, DB 수집, 협업 등 사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 심지어 절반쯤 들었을 때 40주차 수강료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다니는 기분이었다.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조회수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내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찾게 된다. 비즈니스 PT는 비트코인 같은 강의가 아니다. 기회를 잘 잡으면 한 방에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누적의 힘, 축적의 힘을 가르쳐준다. 매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성실성, 잘된 레퍼런스를 참고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운다. 비즈니스 PT를 통해 내가 얻은 것, 매출 2,789만 5,959원, 유튜브 구독 숫자 4만 명, 매달 50명 이상 대기하는 사업 구조. 비즈니스 PT는 큰 꿈을 꾸기보다 길게 꾸기를 강조한다. 길게 꾸다 보면 저절로 꿈이 커지기 마련이니 하루하루 집중하며 긴 호흡으로 꾸라고 한다. 처음부터 꿈을 크게 꾸면 현실 세계에서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Don't dream big, dream long. 이 짧은 글이 비즈니스 PT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비즈니스 PT는 세상에 많지 않은 정직한 강의다. 이런 후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 PT를 이제 들으려고 고민을 한다면은 후기만 읽어봐도, 졸업생들 후기만 읽어봐도 아마 정말 여기서 뭐 가르치는구나, 내가 안 다니고도 이걸 보면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PT는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 달 들어보고 내가 이제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한 방에 몇백만 원씩 내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다가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고 한 달씩 유예도 할 수 있어요. 유예했다가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유예했다가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주 상식적인 서비스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답을 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PT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업의 비밀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업하는 데 있어서 경쟁자를 키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모두 다 답을 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는데 55만 원으로 올랐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도 늘어나고 트레이너 분들도 더 모셔야 되고 본사에서 개발팀도 더 늘어나고 PD들도 더 늘어나고,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PT가 더 커질수록 아마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50만 원이든 54만 9천 원이든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PT를 돈을 주고 듣는 것보다 내가 그냥 혼자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 댓글에 0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2025년에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즈니스 PT를 듣지 않더라도 내가 비즈니스 PT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듣지 않더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감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혼자서 가능한 사람이라면 아마 훌륭한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